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무엇이며 매일 밤 잠들기 직전까지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물건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기기의 영역을 넘어 이미 현대인의 확장된 신체 부위이자 일상을 통제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68억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8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스마트폰 보유율이 97%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30분 이상을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는 데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68일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간을 작은 화면 속 데이터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자들이 하루 동안 기기를 잠금 해제하는 횟수는 평균 144회에 달하며 아침 기상 후 5분 이내에 화면을 확인하는 사람의 비율도 71%를 넘어서고 있어 이는 단순한 이용을 넘어 일종의 행동적 습관이자 강박적 반응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음과 진동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뇌는 더 자주 기기를 확인하도록 프로그래밍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정신건강의 학 전문가들은 현대인이 스마트폰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극심한 불안감과 정보 소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노모포비아 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완벽한 일상의 점령이자 자발적 복종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의 텔레비전이나 책상의 컴퓨터와 달리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개인의 주의력을 요구하며 인간의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깊숙이 침투한 스마트폰의 중심에는 인간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도파민 덕과 무한 스크롤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도입한 무한 스크롤 기능은 사용자가 화면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 행동을 멈추기 어렵게 만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술은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뇌에서 가장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심리학의 변동 비율 강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유용한 정보가 나올지 아니면 지루한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뇌의 보상 회로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사용자를 화면에 가둬두게 됩니다. 2006년 무한 스크롤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아자 레스키는 이 기술이 사용자들의 귀중한 시간을 수십억 시간 동안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발명이 인간의 주의력을 상실하게 만든 점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이에 따라 틱톡과 리일스 그리고 쇼츠와 같은 쇼트폼 콘텐츠 형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짧은 영상 플랫폼들은 15초에서 1분 미만의 시간 동안 강렬한 자극을 연속적으로 전달해 뇌가 인지적 휴식을 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2022년 신경과학 분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쇼트폼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참가자들의 뇌전두엽 활성도가 감소하고 둔화하는 양상이 관찰됐으며 이는 행동 조절 능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영상을 확인하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즉각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도파민 수용체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도파민 내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화면을 끊임없이 넘기는 중독적 행동 패턴에 빠지게 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적 스크롤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 자체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가 현실 세계에 둔하고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고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크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을 정신의 학계에서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뇌 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디지털 기기 및 미디어 자극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분석한 결과 사물에 집중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부 영역에서 미세한 구조적 변형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자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경에서 뇌가 스치는 정보에만 빠르게 반응하도록 적응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와 인내심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산책이나 독서,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대화와 같은 일상적 활동은 쇼트폼 콘텐츠처럼 즉각적이거나 폭발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팝콘 브레인 상태에 빠진 뇌는 이러한 일상을 지루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폰과의 존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층의 경우 30분 이상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글을 읽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일반군에 비해 34%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상적인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의 불균형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일으켜 작은 스트레스나 지루함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산만해지는 임상적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뇌가 강렬한 디지털 자극에만 익숙해짐에 따라 현실에 조용하고 잔잔한 자극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팝콘 브레인 현상으로 현실의 잔잔한 자극에 무감각해진 인류의 뇌는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고유의 인지 능력마저 급격히 상실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외장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가 스스로 정보를 기억하고 추론하는 뇌의 가소성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디지털 치매라는 신종 인지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독일의 뇌과학자 만프레드 슈피처 박사는 저서를 통해 외부 기기의 정보 기억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받지 않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량이 줄어들고 정보 처리 능력이 퇴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2021년 한국성인 인터넷 중독학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 응답자의 62%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3개 이상 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종이 지도나 길을 기억해 목적지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91% 이상의 이용자가 길찾기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익숙한 도심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정보를 잊어버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고차원적 사고와 충동 조절, 그리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데,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하고 스스로 정보를 가공하지 않으면서 전두엽의 회백질 두께가 감소하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연구팀이 디지털 기기 고위험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뇌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43%가 전두엽의 혈류량이 정상 범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작업 기억력 감소와 함께 감정 조절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간편해짐에 따라 인간의 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뇌신경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결국 판단력 결여와 우울증, 그리고 충동성 조절 실패라는 심각한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고차원적 기능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신체의 가장 기초적인 생체 리듬인 수면 패턴마저 완전히 파괴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어두운 침실에서 밤늦게까지 바라보는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 즉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 인체의 생체 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물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50나노미터에서 480나노미터 파장 영역의 단파장 가시광선인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 존재하는 광감수성 망막신경절세포를 직접 자극해 시상하부의 교차상액으로 낮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에 따라 뇌의 송과체는 현재를 밝은 낮으로 착각하게 되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돼 수면을 유도해야 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 및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 4시간 동안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종이책을 읽은 그룹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 50% 감축됐으며, 수면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 수면 시간이 20% 이상 감소해 수면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수면 박탈과 수면 장애는 단순히 다음날의 피로감에 그치지 않고 체내 면역 체계를 교란해 만성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비만과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2020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인 이용자의 89%와 청소년 이용자의 95%가 잠들기 전 1시간 이내에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68%가 불면증과 수면 유지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블루라이트 노출은 인류의 야간 휴식권을 박탈하고 신체 회복 메커니즘을 실시간으로 고장내며 만성 피로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와 생체 리듬의 파괴는 결국 물리적인 신체 구조의 급격한 변형과 통증이라는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고개를 60도 각도로 숙이고 화면을 주시할 때
경추 즉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27kg에 달하며 이는 7세에서 8세 사이의 초등학생 한 명을 목 위에 올리고 있는 무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간의 머리 무게는 보통 4kg에서 5kg 안팎이지만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질수록 목 뒷근육과 관절에 작용하는 부하가 가중돼 15도 기울어질 때는 12kg, 그리고 30도에서는 18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정형외과 학회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이상 하중이 매일 수시간씩 지속되면 목뼈의 정상적인 자연곡선이 일자로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며 이는 경추 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목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거북목 증후군 및 목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4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5년 전 대비 38% 증가해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근골격계 질환의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 불균형은 목뼈에만 국한되지 않고 등, 뼈가 뒤로 굽어지는 흉추 후만증과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라운드 숄더 증후군을 동반해 상체 전체의 체형을 망가뜨립니다. 2021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지 발표 논문에 의하면 지속적인 고개 숙임 자세는 흉공을 압축해 폐영적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호흡량이 줄어들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고 만성적인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불량한 자세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신체 전체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붕괴시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뼈와 근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붕괴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마저 디지털 화면 속으로 밀어넣으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천 명의 소셜미디어 친구나 팔로워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비상대비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속 좋아요 반응과 댓글은 실제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톤, 그리고 체온을 통한 교감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착각에 지나지 않는 가짜 연결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대인관계 깊이 측정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평균 500명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진정성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제 친구는 평균 2.3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사 자리나 모임 장소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는 사회적 소외 현상은 가족과 연인 사이의 친밀감마저 빠르게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뜻하는 파빙 즉 스마트폰을 보느라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적 고립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4.8%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깊은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손쉬운 인터랙션은 진지한 대화나 타인에 대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실제 인간관계의 과정을 번거로운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선사한 무제한의 연결성은 실제 인간관계의 깊이를 한없이 얕게 만들었으며 현대인을 화면 뒤에 숨은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제한의 연결성이 가져온 현대인의 사회적 고립과 인간관계의 해체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이 정교한 디지털 생태계를 직접 구축한 테크 산업의 중심지에서 가장 먼저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며 인류의 삶을 바꾼 실리콘밸리의 거장들은 정작 자신들의 가정 내부에서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통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스티브 잡스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해보지 못했으며 집에서 자녀들의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였고 식사 자리에서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정이용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면 노출 시간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기기가 가져오는 중독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 역시 자녀들을 화면이 없는 전통적인 목재 책상과 종이책 중심의 발도로프 학교에 진학시키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2011년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14세 미만 학생들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손을 직접 사용하는 물리적 활동과 인간의 상호작용만을 교육 과정으로 제공했습니다. 빅테크 거장들과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뇌속 도파민 회로를 어떻게 자극하고 중독을 유발하는지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강력한 디지털 차단책을 집안 내부에서부터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만든 기기가 단순한 편리함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중독적 장치라는 사실을 거장들 스스로가 가장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장들이 직접 실천했던 차단책처럼 기술의 중독성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주요 앱 제작자들은 인간의 눈이 붉은색과 밝은 원색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알림점과 아이콘 색상을 화려하게 설계했으나 화면의 모든 색상을 제거하고 흑백으로 변경하는 순간 자극이 급격히 감소해 뇌가 느끼는 흥미도가 순식간에 저하됩니다. 구글의 전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이자 기술 윤리 구상 단체의 설립자인 트리스탄 해리스는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단순한 설정 변경만으로도 기기를 향한 무의식적인 집착과 도파민 자극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1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전환해 일주일 동안 생활한 실험 참가자들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 시간이 기존 4시간 12분에서 2시간 48분으로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자들은 화려한 색상이 사라진 화면을 볼 때 쇼트폼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강박적 욕구가 대폭 감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환경 설정 역시 핵심적인 디지털 디톡스 실행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기를 침실 밖이나 최소 3m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수면을 취하는 물리적 격리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면 전 무의식적인 스크롤 행동을 82%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수적인 업무용 앱을 제외한 모든 소셜미디어 및 게임 앱의 푸시 알림을 비활성화한 집단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 해제 횟수가 144회에서 58회로 60%가량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알림음과 진동이라는 외부 자극을 사전에 제거하므로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개인이 자신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기 자체의 기능을 활용해 특정 시간대 동안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제한하는 시간 설정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도 스스로를 도파민에 덧대서 구출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처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하고 알림을 차단하는 실행법을 통해 디지털 기기와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기기 사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인류가 기술에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주의력과 시간을 무제한으로 수집해 이윤을 창출하는 알고리즘 통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인간을 종속시키는 가장 위험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행동 중독 관리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1시간 줄일 때 맞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는 28% 상승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업무 집중도는 35%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손에 쥔 기기를 잠시 내려놓을 때 인간의 뇌는 과도한 정보 처리가 유발하는 도파민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 비로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불리는 휴식 회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2018년 미시간 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하루 20분씩 디지털 기기 없이 야외에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한 참가자들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1.3% 감소했으며 하락했던 전두엽의 기능과 창의 정 문제 해결 능력이 약 5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연구소들이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시선을 작은 화면 속에 가두어 두는 동안 인류는 바로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과 타인과의 진정한 교감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술이 지정한 방향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자발적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기의 사용 목적과 시간을 제어하는 기술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자세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불필요한 디지털 자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화면 밖의 진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인류는 비로소 실시간으로 파괴돼 가던 뇌와 신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소중한 일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